학렬로 따지면 할아버지 뻘인 정장공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흔히 춘추시대에 이르러 조나라 천자의 힘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기원전 707년에 일어났습니다. 조나라가 제후국들을 동원하여 정나라를 정벌 했지만 오히려 정나라에 패배했고 천자국으로서 처면을 구긴 사건입니다. 패배한 인물은 조나라 평왕의 아들 환왕이고 승리한 인물은 정장공인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원래 주나라와 정나라는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정나라 초대 군주 황공은 조나라 여왕의 아들이자 선왕의 이복 동생으로 선왕에 의해 제후가 되었습니다. 황공은 선왕의 아들 유왕 때 조나라 최고 관직인 사도를 겸했고 유왕이 견융에 의해 살해될 때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평왕 때 조나라가 동쪽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정나라는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왕실의 안전은 사방의 제후국들에 달려 있었는데 정나라는 북쪽의 진나라, 남쪽의 신나라, 서쪽의 우나라, 괭나라와 함께 동쪽을 지키는 방어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나라는 내부 분열로 조나라를 책임질 여력이 없었고 남쪽 방어벽도 점점 커지는 초나라 세력 때문에 불안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정나라와 괭나라가 주된 울타리였는데 갈등은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괭나라는 조나라 문왕의 동생인 괵중이 시조여서 역사가 오래되었고 동주 초기에 이미 군주의 자기가 공작이었습니다. 반면 정나라는 역사가 짧고 군주의 자기도 백작이었지만 괵나라에 비해 국력이 강했습니다. 이처럼 정나라가 믿음직해 했으므로 2대 군주 무공과 3대 군주 장공은 조나라 평왕의 집정관인 사도, 즉 경사를 맡아 왕실의 중심으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나라는 건국 이후부터 조나라와 밀월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장공 때 경사 자리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왕이 괵나라 군주 객공에게 권력의 반을 넘기려고 하자 정장공이 평왕을 원망했고 평왕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며 장공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못 믿어왔는지 이 일로 인해 왕실과 정나라는 인지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조나라 왕자와 정나라 공자가 각각 인질로 갔는데 이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나라 왕과 정나라 군주는 군신관계였고 인질 교환은 제후와 제후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나라 평왕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자신을 제후로 격화시킨 것과 다름없었고 왕실의 존엄과 체면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기원전 720년 평왕이 사망했습니다. 51년간 재위한 평왕이 죽고 태자가 요절했으므로 평왕의 손자가 뒤를 이었는데 그가 주나라 환왕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환왕은 이번에는 정말 주나라 경사 권력의 절반을 객공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학렬로 따지면 할아버지 뻘인 정장공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대부 제중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주나라 들판에 있는 곡식을 베게 했는데 봄에는 보리를 베었고 가을에는 벼를 베었습니다. 조나라와 정나라가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자 군자가 세태를 평가했습니다. 믿음이 진심에서 나오지 않으면 인질은 무익한 것이다. 성심껏 용서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예의로서 대한다면 비록 인질이 없어도 누가 능히 그들 사이를 떼어놓을 것인가. 진실로 밝은 신의가 있다면 사물 가운데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귀신에게 제를 올리고 왕공에게 바칠 수 있다. 하물며 군자로서 국가 간의 신의를 맺고 예의로서 행한다면 어찌 인질을 이용할 것인가.
조나라 평왕이 사망하고 환왕이 즉위할 무렵 주변 제후국에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송나라 목공은 임종을 앞두고 형에게 물려받은 군주 자리를 조카 여의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며 아들 풍을 정나라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위나라 주우가 군주 황공을 시해한 후 보위에 올랐고 송나라에는 상공이 즉위했습니다. 정나라 사람들은 망명해온 송목공의 아들 풍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송나라 군주 자리에 앉히려고 했고 위나라 주우는 제후국들과 연합하여 정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기원전 717년 정장공이 처음으로 조나라 환왕을 아련했지만 환왕은 장공을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정나라가 조나라 땅을 침범하여 농작물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공 흑견이 환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왕실이 동쪽으로 천도할 때 진나라와 정나라에 의지했습니다. 정나라와 친하게 지내 찾아오도록 권해도 오히려 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예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우하지 않으면 정나라는 앞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나라 환왕에게 대우받지 못한 정장공은 화를 내며 이번에는 다른 일을 벌였습니다. 조나라 왕실이 태산에 제사 지낼 때 쓰라고 내려준 땅을 노나라 땅과 바꾸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나라는 괭나라 군주를 처음으로 경사에 임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주나라에는 경사가 2명 있게 되었는데 쾌공이 우경사, 정백, 즉 정장공이 좌경사였습니다. 확실히 조나라와 정나라 사이가 틀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정나라가 대대로 맡았던 조나라 집정관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의 반을 빼앗긴 정장공은 노나라 은공이 피살된 이듬해인 기원전 711년에 노나라 황공이 즉위하자 노나라와 친교를 맺고 지난번에는 말로만 했던 땅 교환을 실천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기원전 707년 조나라 환왕은 정장공에게서 왕실의 집정 권한을 박탈하고 주공 흑견을 좌경사에 임명했습니다. 이 일로 장공이 조회하지 않자 환왕은 진나라, 천나라, 괭나라, 위나라 군대를 이끌고 정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는 춘추시대에 천자가 친히 원정을 나선 유일한 사례였고 환왕이 중군을 직접 통솔했습니다. 우군은 격공이 맡아 천나라와 위나라 군대를 이끌었고 좌군은 조공 흑견이 맡아 진나라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맞서 정나라 군대도 상군으로 편성하여 연합군을 상대하며 밀집 대응을 펼쳤는데 정나라의 기습 공격으로 연합군이 크게 패했습니다. 수갈 땅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조나라 환왕은 정나라 대부 축담이 쏜 화살을 어깨에 맞았고 연합군이 퇴각하자 축담이 추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정장공이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군자는 윗사람을 능멸하지 않는 법이요. 하물며 내 어찌 감히 천자를 능멸할 수 있겠소. 자신을 구하고 나라를 잃지 않으면 그것으로 다행이요. 전투가 끝난 날 밤 정장공은 대부 제중을 보내 조나라 왕을 위로하고 군사들도 보살피게 했습니다. 수갈 전투로 불리는 이 싸움에서 조나라 왕실은 체면을 잃고 위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천하의 주인이 패전국이 되었으니 천하를 호령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서주시대 조나라가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강한 존재였다면 동주시대 수갈전투 이후 조나라는 여전히 존귀하기는 했지만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수갈전투 다음 해인 기원전 706년 북쪽 이민족인 북용이 제나라를 공격하자 제나라는 정나라의 구원을 요청했고 정장공은 태자를 보내 제나라를 구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정나라는 국력이 강했고 정장공은 춘추시대 최초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기원전 701년 43년간 재위했던 정장공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장공이 죽은 후 정나라는 군주 자리를 두고 혼란에 빠졌고
힘의 균형이 깨진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했습니다. 이제 왕권의 시대가 끝나고 패권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나라 천자를 대신하여 힘을 과시한 실력자들이 하나둘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춘추 5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